자,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자, 퇴직을 굉장히 앞당기는. 자, 그냥 앞당기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벌어놓은 돈도 있고, 해당되는 그 시스템, 현금이 흐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월급보다 이상이 되었을 때 대부분 이런 꿈을 꿉니다. 퇴사를 하고 싶다. 당당한 퇴사를 하고 싶다. 자, 그런데 이런 퇴사 후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퇴직을 했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그 예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자유롭게.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그 시스템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제 한 명, 사실 제가 하는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나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잘 돌아가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 돌아갈 겁니다. 이런 뭐 한 명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이런 회사의 그런 그 모습들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죠. 상하관계가 뚜렷합니다. 이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받는 사람이,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 사람 같은 경우는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고요. 저 그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쳐왔죠. 한 3, 4년 정도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좀 덜하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9년 차 정도 되는데요.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함을 내밀지 못해. 워낙 또 짱짱한 선배들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근속 연수가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짬은 내밀 수가 없기 때문에 허드렛일 다 해야 되는데 해외다 보니까 그런 잡무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는 월급쟁이 탈출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월급쟁이 부분들의 그런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회사 다닐 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퇴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훨씬 성공의 확률은 높아진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류가 은퇴를 하고 이제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죠. 자,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조급함이 생긴다는. 이때까지 따박따박 들어왔던 월급이 조금 길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생활 비용 부분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그 고정적인 생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들어가는 것만큼 가지고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그럼 뭔가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이 드는데 사업을 한다라는 그 가정이라면 무리한 그런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무리를 한다라면 조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라면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 부분으로 사업의 그 성패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미리 준비를 한다라면 이 월급쟁이라는 그 시스템 내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성과 부분을 확인을 하면 할수록 안정적인 스무스한 그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이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전거를 막 처음에 타려고 한다면 굉장히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보조바퀴를 달아요. 자, 보조바퀴 달면 뭐가 좋습니까?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만 보면서 균형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자, 방향을 잡으면서 균형까지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페달까지 밟아야 되는 그 움직임으로 더더욱 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 그 익숙해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조바퀴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덜 할 수가 있죠. 자, 넘어진다라는 것은 사업을 실패를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도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실패를 하지 않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물론 보조바퀴가 있는 상태 연습을 해서 보조바퀴를 뗀다고 하더라도 안 넘어지는 건 아니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지 않을 그 확률은 굉장히 높다. 넘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그 월급쟁이에 그 해당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조급함도 줄어들고요. 이 성패 부분, 될까 안 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 감을 잡는 그 기간 동안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성공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전현무라는 아나운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전현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프리를 선언을 하고 2017년에 대상을 받았어요. 자, 프리 선언하고 대상까지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프리를 선언했을 당시가 2012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2013, 13, 15, 13, 14, 15, 16, 17 5년 한 3개월 정도 걸렸네. 4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게 걸렸어요. 7년차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이제 프리선언을 한 거죠. 전현무도 마찬가지로 그 아나운서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몸값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제 아나운서가 저급함 춤을 췄다. 루시퍼 춤을 춘 걸로 그 KBS 실장님을 찾아가서 심할서를 썼던 적도 있을 만큼 그 심할서를 쓰고 다시는 더럽게 춤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또 춤을 추고 계속 시키니까 예능을 나가게 되면 그 루시퍼 춤 계속 시켰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할서 쓰고도 계속 췄었어요. 자, 이런 자신의 그 유니크한 자기 캐릭터를 하나둘씩 만들어 갔었죠. 7년차에 그만두기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의 그 능력들을 기르고 이 감이 맞다 안 맞다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2017년 MBS 대상을 받습니다. 저는 한번 전현무의 그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자, 2012년 그 당시에 연봉이 5천에서 한 6천 정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천이라고 친다고 하게 되면 2017년 해당되는 그 출연 단가가 있잖아요. 출연 단가 주마다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한 7, 8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A급에 해당되는 2017년 같은 대상이 받았을 정도로 해당되는 그 예능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때가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출연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5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CF랑 뭐 행사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연봉이 50억이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 5천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100배가 뛰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0배, 5억, 100배, 50억. 지금 마세라티 뿐만 아니라 벤틀리 최고가의 그런 차들을 소유를 하고 있죠. 럭셔리카. KBS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월급쟁이였어요. 꿈도 못 꿀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회사 생활과 병행을 하고 자신의 그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 안정적이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고정적인 그런 월급들이 들어오는 그 구조는 크게 다르지가 않죠. 월급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 한 300만 원 받았어요. 이번 달에 뭐 1000만 원 100만 원 이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 300만 원 받는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이다. 안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라. 퇴사 후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 번은 굉장히 놀라웠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 놀라웠었냐면 이 부분은 2015년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짝에서 굉장히 특이한 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3호였나? 3호 그 남자로서 출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옆에 나가고 있을 건데요. 자, 이분 같은 KTNG에 입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1호 남자, 몇 호 남자였는데 자신의 입사를 하고 꿈이 뭐였냐면 자, 저 1층에 편의점이 있는 건물주가 돼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자, 31살이었던 그 나이 때 달성을 했다라고 자기소개에서 자기 PR하는 그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월급으로 이 건물을 샀다. 분명히 경매로 샀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좀 샀을 것 같은데 뭐 그 방법은 잘 모르겠고 자, 월급으로 그렇게 불려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왠지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퇴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앞으로의 그 꿈들도 좀 있고 해당되는 그 기술들을 또 더욱더 증진시켜서 MBA 과정, 그때 당시 MBA 과정, 대학원 과정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게 2006년이었죠. 6년에 한 예능, 케이블 방송이었어요. 케이블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이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쫙 나왔을 때는 KTNG 소속의 직원이었는데 프랜차이저 사장이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활용을 해서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기르고요. 그 늘렸던 그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으로 적용시킨 케이스죠. 자,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될 만큼 굉장히 확장을 했던 그분을 봤을 때는 와닿는 바가 컸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 퇴사를 하고 시간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하고 준비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다른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면 이 월급쟁이, 이 직장인 최대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안 하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지 서서히 실패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또 더 많은 일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퇴사 후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